어제 공식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관한 심한 게시물을 올린 것을 후회한다고 하였고, 트럼프 또한 그를 비난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서 관계 개선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줄 알았던 둘의 갈등은 봉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뉴스가 둘의 관계 회복에 쏠린 동안 테슬라는 또 다른 기록을 세웠습니다. 테슬라 메가팩 공식 계정은 한국 시간 기준 어제인 6월 11일 캘리포니아 라스롭에 있는 메가팩토리 팀이 15,000번째 메가팩을 생산한 것을 축하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15,000번째 메가팩 앞에서 해당 기록을 기념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동 중인 상하이 메가팩 공장에서의 생산량은 포함되지 않은 라스롭 생산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총 메가팩 생산량은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테슬라 메가팩은 2024년 11월 5일 100만 대를 초과한 뒤 약 7개월 만에 15,000대에 도달했습니다. 월 평균 약 700여 대를 생산 중이며 해당 속도를 감안한다면 2만 대 도달 예상 시점은 2026년 1월쯤입니다. 현재 라스롭 공장은 연간 1만 대를 생산하고 있고 2025년 2월 본격 가동된 상하이 공장이 램프업을 해가면서 연간 1만 대 생산량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뒤 추가될 텍사스 공장 가동 시 또 1만 대가 추가되어 장차 테슬라 메가팩 생산 용량은 단순 계산으로만 최소 연간 3만 대 이상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로보택시가 공도에서 포착되고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의 중심이 자동차 사업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으로 전환되고 있는 요즘엔 필연적으로 많은 노이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자라고 한들 회사의 운명을 건 전환 앞에서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와중에 승승장구하는 메가팩의 모습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에너지 저장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큽니다. 새롭게 열릴 인공지능 시대와 그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급증으로 고수익 가능성을 가진 분야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 분야에서 메가팩이라는 강력한 상품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저, 퓨처, 모빌리티는 테슬라의 라스롭 메가팩토리에서 연간 메가팩 15,000개를 돌파했습니다. 0에서 만까지 2.4년이 걸렸지만 만에서 15,000까지 단 7.5개월만 걸렸습니다. 속도가 2배로 빨라졌고 엄청난 효율 향상을 증명합니다. 거대한 배터리 하나하나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미래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라며 해당 소식을 축하하였고, 유저 데이비드는 메가팩 한 개당 약 100만 유로, 중국에 새로 지은 공장 하나, 미국에 건설 중인 공장 하나, 각 공장에서 연간 1만 대의 메가팩 생산. 하지만 언론에서는 테슬라가 망해간다 합니다 라며 테슬라의 실제 역량을 외면하고 보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해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테슬라 공매도 투자자 스티븐 와이즈는 오늘 CNBC 방송에 출연해 그가 테슬라에 가진 최근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스티븐 와이즈는 일론 머스크의 팬들, 그러니까 그의 포스터를 방에 붙이고 다닐 정도의 열성 팬들은 회사의 펀더멘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 그의 이름값은 대단합니다. 만약 머스크를 떼고 다른 사람이 테슬라의 CEO로 앉아있다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불법 약물 논란도 있고 이사회는 CEO 교체를 검토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회사의 매력적인 구석이 무엇이 있습니까? 로보택시 시장은 이미 경쟁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거기서 확실한 선두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로봇 분야? 그건 더 심합니다. 테슬라는 거기서 우위를 전혀 못 잡았습니다 라며 테슬라는 과대평가된 회사이며 일론 머스크에 의존적이고 경쟁력이 없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회사라고 사실상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영상의 댓글로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울부짖는 또 다른 공매도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스티븐 와이즈가 작년 이맘때 방송에 나와 했던 발언 때문입니다. 스티븐 와이즈는 작년 마찬가지로 CNBC 방송에 나와 저는 테슬라 주식이 터무니없이 비싸며 이미 풋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오늘 더 샀습니다. 이 회사가 과대평가이며 최고 시절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테슬라를 보유하지 않으며 주가가 $100 아래로 떨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주가가 회복될 거란 가능성은 망상이고 일론 머스크는 6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불안정한 천재라 투자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라고 하였었습니다. 그때 테슬라 주가는 얼마였을까요? $180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듯 작년 테슬라는 하반기에 전고점을 갱신했고 $180에서 풋이라는 그의 베팅은 명백히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다시 그는 $300 위에서 하락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이 없는 듯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어서 스티븐
와이즈가 했던 약물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물론 불법 약물을 한 적도 없지만 내가 만약 불법 약물을 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지금 약물 중독자인 사람한테 져서 돈을 잃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유저, 게일은 맞습니다. 일론. 그리고 아이러니한 건 테슬라는 모두를 이롭게 하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전기를 공급하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 정신 나간 사람도 언젠가는 테슬라 기술의 도움을 받을 거라는 점입니다. 라며 어이없사였습니다. 앞서 말한 스티븐 와이즈와 반대 입장의 분석가도 있습니다. KKM 파이낸셜의 설립자이자 CEO인 제프 킬버그입니다. 제프 킬버그는 오늘 제 생각에는 테슬라를 계속 매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정말 곤란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모멘텀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극적입니다. 몇 주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에게 백악관 열쇠를 주려고 했고 갑자기 역사상 가장 공개적인 모욕 사건이 터지며 X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갑자기 고립된 모습으로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해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반등을 했고 로보택시 이벤트가 12일이었던 예상일보다는 며칠 늦게 시작하긴 하지만 우리는 낙관적입니다. 저는 앞으로 $350 전후를 보고 있고 다음 상승 단계는 $400로 봅니다. 공매도 세력은 도망치고 있습니다. 라며 로보택시 이벤트와 일론 머스크, 트럼프 갈등의 해결 등을 근거로 테슬라의 주가를 낙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 일주일 전 FSD에 대한 경험도 공유하였습니다. 제프 킬버그는 6월 5일 X에 직접 경험해봐야 했기에 어제 처음으로 모델 Y를 타고 FSD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편도 150마일, 왕복 300마일을 써봤습니다. 여러 분기점, 표지판을 잘 대처하며 놀랍고도 인상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저, 테슬라, 테크노 타이탄은 사람들이 언제쯤 테슬라 모델 Y의 대단한 가치를 깨닫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집에 2022년식 모델 Y가 하나 있는데 FS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차도 모델 Y를 탈 것입니다. 미국인들 대다수가 이 차를 타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라며 제프 킬버그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추가 소식으로 국제 드론 레이싱 대회에서 최초로 자율비행 드론이 인간 조종 드론을 이겼다는 소식을 인용하며 일론 머스크가 이라고 의미심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얼마 전 카타르 경제 포럼 인터뷰에서 군사용 드론을 만들지 않을 것이란 철학을 밝혔으나 이전부터 계속 드론에 대해 의식을 하고 관련 발언을 하는 등 드론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론 머스크가 드론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